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려시멘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제 고려시멘트는 호남 지역을 베이스로 한 시멘트 회사입니다. 그리고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지만 그래도 호남 지역에서는 알짜배기 시멘트 회사로 알려져 있죠. 그쪽 지역을 이제 기반으로 해와서 오랫동안 시멘트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지역의 그 레미콘 회사들이나 이 건설사 이런 회사들과는 끈끈한 영업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오랫동안 한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장사를 해왔기 때문에 그 지역적 기반이 튼튼한 시멘트 회사로 유명하죠. 그리고 1분기 실적을 보면 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 1분기 포괄손익계산서를 보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도 굉장히 줄었고 영업 손실도 보고 있고 단기 순손실도 보고 있어서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죠. 왜냐면 이 시멘트라는 게 기본적으로 건설 경기와 연결되어 있고 건설 경기가 지방이 더 나쁘기 때문에 지방의 기준을 둔 지금 베이스를 둔 이 고려 시멘트는 더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 포함해 39%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영권은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회사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회사가 갖고 있는 그 사업장 중에 이 광양 공장 같은 경우는 회사가 어려워서 매각을 해버렸습니다. 매각을 해서 이 레미콘 사업 부분인데 이 광양 공장은 아예 그냥 그 시멘트하고 레미콘 사업을 아예 분리를 해서 시멘트 쪽은 넘겨버린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지금 현재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 공장은 목포 공장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로 지금 실적을 보시게 되면 그 별로 안 좋은 상태죠. 장성 공장이 제대로 가동도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고려시멘트가 상한가를 빵 쳐버렸어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윤석열이 엊그저께 그 포항 앞바다에서 용일만에서 석유와 가스가 140억 배럴이 매장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걸 탐사를 한 게 미국의 그 탐사로 유명한 업체고 그 업체가 나름대로 그 근거를 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한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말을 꺼냈고 여기에 시추공을 뚫는데 하나에 천억씩 해서 뭐 미니멈 5개 시추공해서 5천억 그리고 그거보다는 또 추가적으로 더 플러스 알파 되면 조 단위의 그 돈이 시추에 그 탐사 시추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되면 이게 죄다 우리 국민 혈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회사들은 말 그대로 정부의 정책 수혜를 받는 거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이 동해 석유와 천연가스 이 탐사 시추에 관련된 종목을 찾느라고 혈안이 됐어요. 거기에 어떻게든 뉴스에서 언급이 되면 말 그대로 묻지마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런 그 테마주 상태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동해 이제 석유 탐사 현황을 보게 되면 지금 동해 우리 이제 6광구, 8광구 중에서 대왕고래라고 이름 붙인 이 지역을 지금 요번에 탐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5개의 시추공을 뚫어보고 실제로 이 동해 이 유전이나 가스전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게 물리 뭐 탐사인가요? 그걸로는 뭐 근거가 있다고 그러지만 여기가 이제 한 2000m 넘는 심해입니다. 심해라 이 심해 유전을 뽑아 올리는 거는 굉장히 큰 기술적인 난제도 있고 또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뽑아 올린 그 석유나 천연가스가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팔릴 수 있는지 또 최소한 우리나라로서는 이제 저 중동 두바이유를 사오기 때문에 두바이에서 이 석유와 천연가스 사와서 우리나라까지 운송이 오는 운송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다 할지라도 2000m 심해저에서 뽑아 올리는 게 과연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또 안전하게 이 물량을 그 몇십 년 동안 내지는 경제성이 있는 기간 동안까지 투자비 대비해서 왜냐면 당장 5개 시추공만 하는데 5천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끼껏 뽑아 올린 뭐 물량이 1000억도 안 되는 돈이면 5천억을 쓸 이유가 없죠. 그건 바보들이 하는 짓입니다. 이 동해 심해저에서 석유를 뽑는 것은 일본도 기술력도 있고 자본도 있지만 안 하고 있는 것이 이 지역에서 이 심해저에서 석유를 뽑아올리는 게 말 그대로 이제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바보짓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남해 바다 쪽은 남해나 서해는 그래도 대륙부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깊이가 한 200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그 뽑기도 수월하고 그 탐사하기도 수월한데, 지금 제7광구 같은 경우는 일본이 1970년대 박정희 때 공동 개발을 하자고 그 계약을 걸어놔서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는 개발을 못 하고 있죠. 70년대 20세기 때는 우리가 자본도 없고 연구 뭐 이런 기술도 없기 때문에 못했지만, 그때 당시에 일본은 그 이 7광구를 공동 개발했을 때 한국과 나눠야 되지만 이걸 향후에 50년 계약 기간이 끝나면 일본 혼자서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개발을 오히려 그 늦춰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내년에 이제 계약이 끝나면 이거를 일본은 독자 개발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이 해양 영토에 대한 이 기준이 달라져서 이제는 일본이 여기 암초를 여기에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자르게 되면 요 북쪽만 우리 한국의 영역이 됩니다. 그리고 요 아래쪽 이쪽 일본 쪽에 가까운 이쪽은 다 일본께 됐죠. 그리고 요쪽 지역은 중국이 그 자기네 그 해역이라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은 최악의 경우 이쪽 바다와 이쪽 바다를 나눠서 중국과 일본이 둘이서 먹고 한국은 요 끝에 머리 뭐 요것만 그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중국이 이 제7광구 옆에서 지금 석유를 탐사가 아니라 시추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개발을 완료하고 여기서 경제성 있는 석유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상하이나 이쪽에서 이제 자기들이 석유를 정제해서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7광구의 아래쪽 이쪽 부분은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그 어느 때문에 높다는 것이죠. 왜냐면 바로 옆에 중국의 유전이 있기 때문에, 해상 유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중국 쪽과 일본 쪽은 석유가 나와서 이들이 경제성 있게 가져갈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가 받게 되는 제7광구의 끄트머리는 솔직히 석유가 있을지 없을지 아직까지 불확실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다가는 제7광구에 석유가 나오는 그 유전을 빼앗길 수 있죠. 일본 쪽에다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년에 이슈화가 되면 이건 윤석열 정부가 명백하게 지금 지난 2년, 그것도 올해까지 해서 내년까지 하면 3년 동안 이 7광구에 대해 제대로 대응을 못해서 뺏긴 거기 때문에 이거는 기득권을 뺏긴 겁니다. 우리 밥상을 뺏긴 거라. 이거는 명백하게 윤석열 정부가 비난을 받게 됐죠. 그래서 그 비난을 받을 것을 대비해서 이 8광구 쪽하고 이쪽에 심해저에서 우리가 석유를 개발했다고 윤석열이 선수친 게 아닐까라는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윤석열이 그 총선도 패배해서 지지율도 21%까지 떨어졌는데 미친 척하고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내년에 있을 이 7광구에 대한 비난을 희석하기 위해서 이 8광구와 동해 심해 이 석유와 가스 이걸 들고 나왔다고 뒷말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이 근거를 대고 있는 미국 액트지오라는 이 탐사회사, 이 회사의 고문인 빅토르 아브레오가 지금 그 우리나라에 방한을 했고 석유 탐사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고 지금 공항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기자회견도 할 거고요. 근데 이게 보면 이 사업 구조가 한국 석유공사가 발주를 하고 수주는 액트지오가 하는 겁니다. 이 말뜻은 돈은 한국 석유공사가 내고 그 돈을 받아서 액트지오가 이 탐사를 모두 책임지고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프로젝트의 그 수익자는 액트지오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액트지오는 이 탐사가 석유가 나오든 안 나오든 일단 석유공사가 발주한 돈을 받게 되는 거죠. 챙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탐사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뭐 탐사선을 뭐 빌린다든가 또 거기에서 직접 작업을 한다든가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액트지오가 다 꿀꺽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5개의 시추공을 뚫어서 5천억이라는 돈을 세금을 날려먹고 또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의 부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조 단위의 돈이 들어간다면 그 돈을 액트지오가 다 수익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석유공사는 우리 세금으로 그 돈을 내주는 거죠. 근데 이 5천억에서 1조 원이 넘는 돈이 이 액트지오가 그 탐사를 어떻게 하는지 이거는 솔직히 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탐사선을 빌린다든가 아니면 거기서 어떠한 작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비용을 제대로 잘 사용하는지 이 부분을
우리나라 감사원이 제대로 감사할 리도 없고 또 우리나라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거는 해외 자원개발 비리의 21세기판이라고, 즉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에 해먹던 걸 좀 더 발전하고 세련된 수법으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또다시 해먹는 게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고려시멘트로 다시 돌아가서, 이 고려시멘트는 실적도 나쁘기 때문에 지금 지방의 건설 경기도 나쁘고 해서 주가가 계속 흘러내렸고 실적도 실제 나쁩니다. 그런데 이 동해 석유가스 시추에 들어가는 시멘트가 필요하다는 것, 이게 이제 하나 이슈가 되면서 이 시멘트주들이 동반해서 강세를 나타낼 때 주가가 오랫동안 하락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주가가 싸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묻지마 매수세, 개인들의 매수세가 몰려들면서 상한가를 빵 쳐버린 거죠. 이게 테마주의 무서운 면입니다. 테마주가 이렇게 바람이 불고 광풍이 불고 주가가 막 급등할 때는 어떠한 이성적인 이유로도 이거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묻지마로 사는 겁니다. 왜? 남들이 사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폭탄 돌리기라는 거죠. 결국은 어느 순간에는 이 투자가들이 이성을 차리고 자신의 손 위에 올려져 있는 폭탄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누가 폭탄이 터질 때 들고 있느냐의 게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테마주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테마주는 실제로 처음 상한가를 칠 때 그때 뛰어들어서 먹고 빠져나오는 투자자는 그 상승, 그 사람들의 비이성적인 매수세에 그 상승 추세 속에서 먹을 게 있을지 몰라도 뒤늦게 이 빨간 장대 양봉을 보고 뛰어든 개인 투자자들은 결국은 그 불빛에 뛰어드는 알파리와 같이 손실을 뒤집어 쓰고 상투에 물려서 말 그대로 장렬하게 전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테마주들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그냥 무조건 사기만 하면 오른다 생각하고 두 눈 딱 감고 무조건 질러버리고 먹고 빠져나오면 되지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투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건 이제 도박판의 도박이나 이런 거고, 투자는 투자입니다. 주식 투자는 진짜 이 과학적으로 기업 가치에 대한 예상을 통해서 즉 그 기업 가치가 그렇게 좋아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들을 갖고 그 근거들이 현실화되는 것을 되기 전에 미리 이제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려시멘트 같이 갑자기 실적도 나쁜 회사가 이 언론이나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갑자기 이 해저 탐사, 그러니까 자원 개발에 시멘트가 필요하다, 이런 이유, 단순한 이유만으로 그럼 사야지. 그런데 바다에서, 특히 짠물이 있는 바다에 사용되는 이 특수 시멘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설 시장에서 보는 그런 시멘트하고 다릅니다. 바다에서 해양 플랜트를 만들기 위한 그런 시멘트는 바다의 짠물 속에서도 경화가 되는 그런 특수 시멘트죠.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뉴스가 나올 때 이걸 합리적으로 판단할 줄 알아야만 투자자도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